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어제부터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서 같은 시간에 미국 농산물 등의 5에서 10% 보복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이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미중 무역 갈등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끈은 이어가면서도 또 예고했던 이 관세 보복 조치는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냉탕 온탕은 계속 왔던 것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총 지금 이번에 그 관세 지금 시행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네 번째인데 네 차례 걸쳐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흐름은 계속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봤을 때 단순하게 지금 추가 관세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요번에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 오후 1시였는데 중국 시간 12시였고요. 똑같이 주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있지만 또 기존에 10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25%, 그 3차 때 부과했던 지금 한 $2,500에 대해서도 지금 한 25%, 30%도 늘어나겠다. 그러니까 좀 더 강도가 지금 높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의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이틀 전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네. 중국 분위기도 계속 결사항전을 하겠다라는 게 매체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번에 추가로 관세되는 품목을 좀 보면요. 네. 일단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크리스마스 선물용 제품들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의류와 신발, 섬유 등 최종 소비재가 대거 네. 포함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가 추가 관세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옷, 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100불짜리가 이제 앞으로는 115불에 사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 받는 타격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신발 업체 한 200여 곳 그 기업에서 계속 지금 반발하고 나선다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트럼프한테 서한도 보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모 프로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미국에 우리가 월마트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드러냈을 때 70%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서민들이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마트는 가장 저렴한 곳이고 가장 서민들이 가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70%가 빠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노트 하나를 사더라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 머신부터 생활의 모든 것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일 것으로 보여지고 요번에 해당됐던 옷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의류의 한 91% 정도 의지를 하고 있고 신발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지금 70%.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제 지인한테 사진을 받았는데요. 예. 트럼프 내년 대선에 사용될 프랭카드, 그다음에 선전용 옷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2020 적힌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까지 중국에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소비자에 가는 타격은 클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네. 미국과 중국이 1년 반 넘게 치열하게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세 부과 여러 차례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 상황을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예.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네. 쉽게 정리를 하면 총 4차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작년부터 작년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한 7월부터 해서 $340억 대해서 주고받기를 했죠. 네. 340억 해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한 800여 개 품목, 그다음 중국은 한 50여 개 품목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60억. 그래서 이제 또 25% 부가관세를 또 서로 주고받게 했으면 똑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가 이제 $2,000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관세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한 $600억. 그러니까 중국은 양이 적으니까 이제 좀 같이는 못 가고 네. 들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5에서 10% 차등 부가 관세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작년 11월 말에 G20 아르헨티나에서 또 이제 좀 잘해보자라고 했다가 또시 이제 온탕을 갔다가 또 갑자기 또 냉탕을 갑니다. 네. 그러다가 협상이 진행하다 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올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월 오사카 회담 있었죠. 그렇죠. 또 잘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3천억 규모, 남은 게 이제 3천억 규모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산에 해당 부분에서 남은 $750억
달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4차는 이제 1차와 2차로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3천억 불은 일단은 옷, 뭐 우리가 뭐 그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이런 IT 가전의 부분에서는 12월 15일로 가겠다. 네.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4차지만 그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재에 관련된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본격적인 양상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문제는 아무래도 두 나라가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관세 부과가 개시를 이틀을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서 화해 제스처를 네.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를 했다. 근데 뭐 중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변인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a different level, 다른 레벨에서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습니다. 지금 부총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리로 가나? 야, 등급이 격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위급도 있겠지만 실무진 이런 여러 계층 라인에서의 좀 접촉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 높은 단계보다는 다양한 라인에서 이제 소통이 지속하는 의미다라고 이제 축소를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고위급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라든지 그에 따른 일정 조율, 뭐 아젠다, 뭐 이런 부분에서의 좀 더 기존하고 다른 좀 접근법을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트럼프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중 양국이 겉으로는 좀 평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으면서도 네. 속으로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중국은 벌써 장기전에 대비를 했다,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11월 대선인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 중국 압박 카드는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지율과도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서부 이제 판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소비자까지도 미국 소비자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비 위축까지 좀 위축될 경우는 또 트럼프가 조금 풀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내년 대선까지 갈 것이다. 그렇다라고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나 이슈는 계속 가져간다는 부분들이고요.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뭐 당신이 어떻게 하든 뭐 거기에 맞춰서 보존을 해주되 뭐 옛날 같은 그런 식으로 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대응 카드를 좀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서서 뭐 비상 경제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중국에서 철수하라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너럴 모터스를 통해서 뭐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런 속내가 뭔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속내는 이게 흔드는 거죠. 중국 시장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띄우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지금 자꾸 흔드니까 이거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자꾸 이제 불안시스를 흔들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결국은 이 중국 중심의 이 생산 밸류체인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없애겠다는 거죠. 내가 자꾸 흔들 거니까 내가 불안하지. 빨리 옮겨라는 것. 근데 실제 옮기고 있느냐? 그것은 좀 별도의 스토리긴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빼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지금 이전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전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중국도 미국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불합리한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미중 이 무역 전쟁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 기업들의 손실로 또 이어진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쪽 면만 띄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손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손실이 작년 대비 뭐 계속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미중 기업 협의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뭐 경제단체 이런 여러 이제 단체에서 나온 말인데 엘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중국 내수 시장이 가장 지금은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들어가는 목적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달 27일 날 코스트코가 상하이에서 1호점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갔죠. 예. 5시간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그 SNS상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저렇게 많이 갔느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미국 기업입니다. 그만큼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은 결국은 그렇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회원사들의 97%가 아직까지 중국 이익 발생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50%의 매출 감소 있어도 이전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전체 풀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연례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빅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스몰딜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트럼프가 적극적 스몰딜 형태는 스몰딜이라는 결국은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문제는 그런 플러스 우리가 지금 대중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중간재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수용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그게 이 이슈에 차이나 이슈에 미중미 이슈에 너무 이제 휩싸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걱정인 것은 지금 중일 간의 협력이죠. 우리가 한일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점점점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코리아를 패싱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계속 나오는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이 좀 다변화가 아니라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빨리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